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늘을 보면 햇볕이 쨍쨍하고 일기예보는 역시 할머니의 무릎이 왔다? 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사람은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당해서도 안 되지만 코딩에서는 비교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관계 연산자. 다른 말로는 비교 연산자예요. 화면에서 A와 B는 변수가 올 수도 있고 리터럴이 올 수도 있고요. 같다를 예로 들면 어떤 변수가 있고 안의 값이 10인지 물을 때 변수명 쓰고 등호 2개 쓰고 숫자 10을 쓰시면 변수의 값이 10이면 true가 10이 아니면 false가 나와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면 로그인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랑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 쓴답니다. 다음 화면에서 조건문이라는 놈을 설명할 때 지겹게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 파이썬도 정수 1이랑 실수 1.0이 같다고 나오네요. 다른 언어에서는 타입까지 맞아야 true가 나온답니다. 이제 논리 연산자를 알아볼게요. 논리 연산자는 관계 연산자랑 커플은 아니지만 같이 쓴답니다. and를 예로 들자면 왼쪽 오른쪽이 모두 true일 때 true가 돼요. 다시 비유하자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둘 다 맞아야 로그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영어로 논리 연산자를 쓰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키워드로 쓴답니다. 기억해주고요. 또 and의 경우 왼쪽이 false가 되면 오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주시면 코딩이 편해지지만 당장은 못 느끼실 거예요. 조건문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블록이라고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만 실행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중괄호로 블록 지정을 하는데 희한하게 파이썬은 블록 지정을 들여쓰기로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들여쓰기를 잘해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에 신경 써주세요. 안 그럼 엉뚱한 결과 때문에 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엔터가 문장의 끝이지만 콜론 쓰고 엔터를 누르면 파이썬이 아직 문장이 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류를 안 내요. 콜론은 파이썬의 여러 곳에서 쓰니까 익숙해지시고요. 쓰는 방법은 바로 나오는 조건문에서 보시면 돼요. 사람은 조건을 보면 안 되지만 코딩은 조건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이요. 조건을 볼 때는 if를 써요. 화면처럼 if 쓰고 비교할 대상 사이에 관계 연산자 쓰고 마지막으로 콜론까지 써주면 끝이죠. 밑에는 이 조건이 맞다면 실행할 일들을 거기에 쓰면 돼요. 들여쓰기, 명심 또 명심하시고요. else는 if와 반대예요. if의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if의 조건이 거짓이면 그 else 밑에 블록이 실행돼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영어로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if는 만약이고 else는 다른이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밑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다른 밑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 라고 이해하세요. 제 설명으로 더 어렵게 됐나요? 그쵸. 그리고 else문은 꼭 안 쓰셔도 돼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쓰세요. elif라는 놈도 있어요. elif는 연관성이 2개 이상 있는 조건에서 쓰는 거랍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이 화면처럼 대학교 성적 표시겠죠? 그냥 생 if문 계속 쓰면 어떠냐는 질문이 있으실 듯죠. 제가 예시를 2개씩이나 만들었어요. 대본 쓰기도 힘든데 말이죠. 왼쪽 예시를 그대로 쓰시고 런 모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숫자 96을 쓰시고 엔터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A뿔부터 D까지 D 나오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예시처럼 if를 elif로 고쳐서 런 모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숫자 96을 쓰시고 엔터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A뿔만 나오죠? 이제 elif를 왜 쓰는지 아시겠죠? 다른 언어에서도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만 개념은 같은 문법이 있으니까 익숙해지시고요. 그리고 예시에서 int 함수가 보이시나요? 그건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 놈인데 기억하시려나? 그쵸.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코딩에서도 어떤 걸 선택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if 조건문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살펴보실 선택문으로 한답니다. 각자의 성향이죠 뭐. 저요? 저는 둘 다요. 코딩을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 뭐가 더 좋은지 대충 알거든요. 서론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파이썬에서는 선택문이 없었다가 파이썬 3.10 버전부터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서 이 문법 쓰시면 문법 오류나니까 주의하시고 쓰세요. 매치문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수나 튜플의 값으로 결정되게 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 첫 줄에 입력받은 숫자 문자열을 채널이라는 변수에 넣고 둘째 줄부터 매치문의 형식인데요. 먼저 매치라고 쓰시고 검사할 변수명을 쓰시고 또 콜론 쓰세요. 셋째 줄부터는 실질적으로 케이스문으로 경우를 따지는 건데요. 예시를 보시면 문자열 7이면 그 바로 밑에 블록이 실행되는 거예요. 케이스 언더바는 모든 경우가 맞지 않을 때 그 바로 밑에 블록이 실행되는 거예요. 매치문은 메뉴 만들 때 쓰면 좋아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예시를 if문으로 바꾸어 보세요.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힌트는 제가 이미 다 드린 것 같은 그쵸. 여러분, 채널 초기에 여러분께 컴퓨터의 장점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정답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적인 일을 잘한다 였는데 기억 안 나시죠? 솔직히 저도 전에 쓴 대본을 보고 기억했답니다. 어쨌든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반복하는지 볼까요? 조건 반복문 while은 조건문 if처럼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블록이 실행된답니다. 더 필요하면 일부러 조건을 따지는 자리에 그냥 true라고 써서 무한 루프로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무한 루프라도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한답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가 심한 욕하거나 죽여줘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줄에 num이라는 변수의 정수 1을 넣고 둘째 줄부터가 while문의 시작인데요. 먼저 while2라고 쓰시고 조건을 쓰시고 끝에 콜론 잊지 마시고요. 저기 예시에서는 변수 num의 값이 정수 10에 이하냐고 묻고 있는데 지금 변수 num의 값이 얼마죠? 1이죠? 그럼 저기 조건이 참이 되니까 그 밑에 블록이 실행되는 거예요. 셋째 줄로 가겠죠? 문자열별 곱하기 변수 num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화면에 별을 변수 num의 값만큼 출력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넷째 줄은 변수 num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제 변수 num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블록은 끝이고 파이썬은 다시 while문으로 가서 조건 따지고 참이면 밑에 블록을 실행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저 예시에서는 변수 num의 값이 11이 되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종료가 되는 거죠. 저 숫자 10을 1000으로 하면 1000번이 반복되겠죠? while문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으니까 친해지시면 좋아요. 이제 또 다른 반복문 포입문을 살펴볼게요. while문은 조건을 따져서 반복하지만 포입문은 시퀀스 자료의 양만큼을 반복한답니다. 시퀀스가 뭐냐면요.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자료들을 시퀀스 자료라고 하고 예를 들면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문자열 여기는 안 썼지만 배열도 시퀀스 자료예요. 포입문을 쓸 때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쓰는 레인지 함수라고 있거든요. 포입문에 사용할 시퀀스가 마땅히 없을 때 레인지 함수를 쓰시면 돼요. 사용법은 먼저 시작할 숫자를 적으시는데 안 적으시면 기본값으로 숫자 0부터 시작해요. 다음은 크기인데 미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숫자 10을 쓰시면 9까지만 된답니다. 다음은 증가수인데 안 쓰시면 기본값으로 일씩 커져요. 이제 예시를 살펴볼까요? 첫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시예요. 첫 줄에서 원하는 구구단의 단수를 받고 둘째 줄부터 포입문의 시작인데요. 포 옆에 I 있죠? 그거 변수예요. 그러니까 I 말고 단위를 쓰셔도 되고요. 이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포입문이 다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인 옆에 레인지 함수 보이시죠? 그 자리에 리스트나 튜플 또는 문자열을 넣으셔도 돼요. 포입문이 어떻게 반복하냐면 시퀀스에서 자료를 하나 빼서 포 옆에 변수에 넣어진다면 참이라고 치고 그 밑에 블록이 실행되고 시퀀스에서 더 이상 뺄 게 없으면 포입문은 끝나는 거죠. 참, 포 옆에 변수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지금 예시에서는 포 옆에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는 아실 테고 str 함수는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고 int 함수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이고요. 왜 바꾸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대본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하여튼 포입문은 다른 언어에서도 쓰여지는 단어만 살짝 바뀌어서 있으니까 친해지시면 좋겠죠? 여러분, 요리할 때도 조금 복잡한 요리는 치고 볶고 튀기고 여러 과정이 있는 것처럼 좀 규모 있는 프로그램은 제어문 하나만으로 되지 않답니다. 조금 반복문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재어무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재어문 섞어서 쓰는데 이걸 재어문의 중첩 또는 중첩 재어문이라고 해요. 여러 예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보시면서 설명 들으세요. 먼저 포인문 안에 또 if문이 있죠? if문의 조건을 볼까요? 변수 i의 값을 2로 미문 게 0이라면 그러니까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을 때 다른 말로는 짝수일 때 그 밑에 블록을 실행시켜라 는 말이랍니다. 블록에는 프린트 함수가 있는 거 보이시죠? 런 모듈 해보시면 숫자 0부터 10까지 짝수만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0부터가 싫으시면 레인지 함수의 10을 왼쪽에 숫자에 쓰고 콤마 쓰시면 돼요.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는 while문이 나왔네요. while문을 저렇게 쓰면 무한 루프,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while문 안에 if문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if문은 뜻은 방금 전에 본 포인문 안에 if문이랑 같아요. 짝수일 때 그 밑에 블록을 실행해라. 네? 왜 다르게 썼냐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continue는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한 건데 continue를 만나면 밑에 무언가가 많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고 다시 반복문의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너뛰기이죠. 그래서 첫 번째 if문 짝수일 때는 건너뛰어란 말이에요. 두 번째 if문은 변수 i가 11이면 그 밑에 블록을 실행하라 는 건데 브레이크는 반복문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한 반복문 쓸 때는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꼭 써주세요. 이 예시는 변수 i가 11이 되면 while문이 끝나는 거예요. 두 if문에 안 걸리면 화면에 홀수만 1부터 9까지 출력될 거예요. 다음 예시로 가볼까요? 이중 반복문이네요. 이중이든 삼중이든 중첩 반복문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바로 시계랍니다. 지금 예시로 설명드리면 변수 i 쪽의 포인문이 시계의 10바늘이고 변수 j 쪽의 포인문이 시계의 분바늘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바늘이 다 돌아가야 10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맨 안에 있는 반복문이 다 돌아야 각각 반복이 돌아요. 중첩 반복문의 예시는 부구단이 왔따라서 부구단을 했고 맨 밑에 아무것도 안 드니까 프린트 함수는 부구단의 단을 다 출력하고 다음 단 출력하기 전에 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이 맞게도 if문 안에 또 if문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재어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낯설어서 어려우실 거예요. 눈으로 익히지 마시고 꼭 손으로 익혀보세요. 저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미랄선교단에서 하는 사랑의 캠프와 제가 다니고 있는 홀리시즈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다녀올 계획인데 여러분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그쵸. 하여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